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스포츠에서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차별. 자, 스포츠에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남녀 간의 차별. 이제 사실은 이제 성차별이 이제 뭐 인종차별도 있고, 지난번 2015년도에는 인종차별 문제가 나왔는데, 요번에는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성차별을 극복해야겠죠. 기본적으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들이죠. 전통적인 여성상,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성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좀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되겠죠.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인기 종목 위주의 스포츠 종목을 보도한다. 인기 종목 위주로 스포츠를 보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기 종목 자체가 남성들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성차별이 더 심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2번 같은 경우는 답이 아니겠죠. 3번 같은 경우는 남성 선수가 있는데 연봉이 불균형되어 있다. 남성이 같은 종목을 하더라도 여성보다 남성이 연봉을 더 많이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올바른 어떤 판단이게 됐죠. 능력에 따른 공정한 평가. 남녀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성차별이 심화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기에 어떤 그 사례가 있는데 투수가 선택한 윤리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윤리체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체계가 최근에 매년 그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체계를 좀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구 경기를 하고 있네요. 코치가 빈볼, 머리를 겨누게 하라 이거지. 이렇게 되면 나쁜 거지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머리를 겨누어서 던지는 투구를 빈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빈볼을 지시를 했답니다. 코치가 타자한테. 타자가 아니죠. 투수한테. 쟤는 말이야, 빈볼을 던져. 빈볼을 던져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자, 투수는 이거를 지시를 받았는데 이거를 도덕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투구를 했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소위 말하는 코치의 지시를 어기게 된 거죠. 일종의 팀의 승리를 위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도덕 원칙이라는 말이 들어갔네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도덕 원칙이 있는데 도덕 원칙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는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겠죠. 자, 그래서 이 투수는 정상적으로 던졌답니다. 즉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정상적으로 투구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했다. 이게 뭐야? 본인은 의무로서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거를 갖다가 의무론이라고 합니다. 즉 의무론은 이렇게 도덕 원칙,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빈볼은. 자, 잘된 행동은 뭐죠? 정상적으로 투구를 하는 거죠. 즉 정상적으로 투구를 하는 행동만이 올바른 행동이다. 도덕 원칙에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야? 본인이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무론적인 윤리체계 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는 여기는 이제 1번은 의무론, 2번은 결과론, 3번은 인간중심주의, 4번은 공리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2번 결과론하고 공리주의는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문제가 나중에 이제 달리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코치가 던지라고 했어요. 던지라고 해서 이 투수는 던져가지고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어느 한 선수의 부상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우리 팀 전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빈볼이 유효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뭐죠? 결과론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론이 될 수도 있고 공리주의적인 입장, 공리주의적인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는 왜? 이 도덕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론에 해당이 된다.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출제가 여러 번 될 수 있습니다. 7번은.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자, 장애인들이 스포츠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렵게 될 수가 있죠. 그 요인이 뭘까?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인들을 봤더니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 스포츠 시설. 그렇죠?
내가 어디에 가서 이제 스포츠를 하고 싶은데 접근 자체가 어렵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곳에 스포츠 시설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자, 2번.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교수 방법이 부족한 지도자. 자, 어떤 지도자가 스포츠 활동을 지도를 하는데 어떤 장애인에 해당되는 어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장애인이 충분히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교수 방법 자체도 뭔가 정상적인 학생들을 위주로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도자의 문제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3번. 동료 참여자들의 편견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시선.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러 갔다가 동료 어떤 그 참여자들이 뭔가 부정적으로 자꾸 쳐다보게 되면 내가 좀 다시 하긴 좀 어렵게 되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4번. 장애인 스포츠 관련 법 규정의 부재. 장애인 스포츠에 관련된 법 규정은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재라는 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형식적 공정이 또 나왔습니다. 자, 공정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공정성 있게 뭔가 스포츠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형식이라는 거는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포멀하게. 자, 형식적 공정에 위배되는 선수의 행위가 뭘까? 쉽게 얘기해서 규칙을 위반하는 거겠죠. 자, 규칙에 위반하는 것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실수로 파울을 범했대. 그래서 상대 선수를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노려보는 행위. 내가 선수를 노려보는 거는 규칙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뭐 웃을 수도 있고 쳐다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2번. 이기고 있는 팀이 시합이 종료될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시간 끌기 같은 경우는 규칙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뭐 규칙을 좀 약간 좀 비신사적인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규칙을 위반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정규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뭐 내가 이렇게 시간 끌기 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3번.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금지 약물을 은밀하게 복용. 자, 금지된 약물을 은밀하게 복용한다는 거는 그냥 약물을 복용하는 건 문제될 수 없죠.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는 건 괜찮은데 금지된 약물을 먹는다는 거는 도핑의 개념에 얘기했듯이 약물 사용의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뭔가 경기 규칙을 위반했구나. 그럼 뭐죠? 형식적인 어떤 공정을 위반한 선수의 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심판의 오심을 알고도 묵인한다. 심판이 뭔가 내가 어떤 스포츠 행위를 했는데 심판이 못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모르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형식적인 공정하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스포츠 활동한 과정에서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 자,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다른 생명체를 해친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물체들을 침해하는 거죠. 침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해하지 말라 그래서 한자어로 불침해라고 합니다. 불침해. 불침해의 의무가 있다. 즉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면.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를 테일러라는 사람이 제시한 인간의 4가지 의무가 있답니다.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그 의무에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가 했죠. 자, 1번은 신뢰. 신뢰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뭔가 거짓이라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불간섭이라는 건 이제 간섭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 보상적 정의라는 건 뭔가 어떤 일에 의해서 뭔가 균형이 깨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불침해라는 건 뭐죠? 쉽게 얘기해서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라는 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침해.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10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어떤 용어를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개념학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개념학습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개념학습만 정확하게 해도 거의 대부분 다 합격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별도로 어떤 용어들 있죠. 개념적인 것만 학습하는 어떤 시간도 한번 가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0번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